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8월 15일 종목 분석 두 번째 태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의 쇠주 태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피팅 업체들을 잘 보지 않는 우리 개인 투자가도 참 많은, 저도 오랜만에 피팅 업체를 보는데, 피팅 업체 중에서 최근에 이제 조선, 피팅,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 중에서 태광, 성광밴드 이 두 회사가 피팅을 양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성광밴드를 너무 잘하니까 태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죠.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자, 태광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주요 투자 포인트는 본업의 업황 턴 어라운드에 따른 본격적인 이익 개선과 본격적으로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종속회사 HYTC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DSC 설명해 줄게요. 동사의 종속회사로 2차전지 극판공정 및 조립공정 장비업체 HYTC 지분 50.8을 가지고 있는데, 파운드리 서울 지분 91.7%, 이 두 회사의 성장이 동사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LNG 산업이 돌아서고, 석유화학 산업이 돌아서고, 조선업이 돌아서고, 여러 가지 시설과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면, 이런 피팅, 소재, 피팅 뭐 이런 업체들이 또다시 뭐랄까 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죠. 이 돌아오는 순환 사이클의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1차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쉬었다가 지금 4천억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천억대까지는 한 번 더 끌고 올라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사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9,4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6,000원까지 거의 두 배 더블이 나 있는 그러한 상황, 7, 80%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MACD도 이제 꼭대기를 향해서, 피크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동사가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추격 매수할 기간은 아니고 이익 실현이다. 올라가면 3, 40% 두들겨 패다가 다시 15,0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2만원대 팔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 이 정도가 동사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주 목요일까지 샀죠. 그러나 금요일 날은 살짝 14만 주 이익 실현이 나섰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는 모습인데, 이 기관 투자가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또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해줄 것인지, 이 부분이 수급을 결정하는 주요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1982년 8월 1일에 태강밴드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서 1994년 9월 7일에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2001년 3월에 지금의 3호 태강으로 바꿨죠. 영위하는 사업 목적으로는 산업용 각종 배관 자재, 관이음새류 제조, 관이음새 판매업,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각종 배관 자재, 큰 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관, 뭔가를 연결하고, 파이프라인, 가스라인, 석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이어주는 그런 배관 자재, 다음에 관이음과 이음은 이음새, 뭐 T자, L자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다음에 판매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동사의 자회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HYTC, 이 회사가 2차전지 급한 공정을 만든 회사인데,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 두루두루 동사의 자회사가 매출 실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동사가 장착된 그러한 양수 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매력 포인트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을 한번 봅시다. 석유가스 관련 그런 배관 이런 게 46%, 발전과 플랜트가 15%, 조선해양이 42%, 기타가 38% 되어 있는데, 결국 동사는 석유가스, 즉 우리나라 이제 석유 개발이라든지 가스, LNG 산업 이런 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발전, 뭐 큰 배관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발전소 같은 거죠. 조선해양은 4.2%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주요 그 주주들을 보면 대신 인터내셔널 특수관계가 30.7%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사의 매출의 구조를 보면 플랜트용 기자재, 관이음새류가
전체 매출액의 79.83%, 뭔가 관이음세류가 80%에 가까이 매출을 차지한다. 다음에 2차 전지용 기자재 HYTC, 2차 전 생산 설비 부품이 약 20%,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 파운드리 서울이라는 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구조를 잘 봐야 되죠. 이게 피팅 산업들의 모습이죠. 엘보, 티, 리듀서, 캘프러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관들이 모양인데 기역자 모양의 파이프 연결관 이음새가 엘보, T 모양의 파이프 연결관 이음새가 T, 다음에 리듀서는 큰 파이프와 작은 파이프를 연결해 사용되는 관 이음새 이런 종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된다. 특히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LNG 선 건조가 늘면서 동사의 관이음새 관련, 선박송 내의 관이음새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이제 투자의 핵심 키포인트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태광의 제품별 단가 추이를 보면 가장 많은 게 T가 가장 비싸네요. 그렇죠? 네, 리듀서, 다음에 엘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3, 1000만 시면 약 3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관이음새 같은 게. 자, 그러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죠. 첫째, 유럽 에너지 정쟁의 수혜주다. 피팅 업체가 과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하면서 LNG선과 LNG 프로젝트, 고유가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일어나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입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또한 피팅 수급 불균형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동방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공급자 우위의 수급 성향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상 폭 판매가 증가가 가능하면서 고정비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얘들은 가격 증가력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수급, 공급자 위에 공급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에서 매출의 70%가 발생을 하고 유럽 LNG 다변화 정책에 따른 LNG 수요 증가가 동사의 미래 먹거리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사용했던 미국 대륙에서 사용됐던 미국 LNG가 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유럽에 보통 10% 정도가 수출됐는데 이제는 그 비중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갈 확률. 배를 채워야죠. 배 안에 다양한 관과 이음새가 들어가죠. 또한 LNG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죠. 전부 다 관과 이음새로 부두까지 한국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피팅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그렇죠?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산업이다,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이 턴아웃 하기 시작했다.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등 에너지 인프라 관련 투자로 인한 수주 증가 및 가격 상승 효과로 실적 턴아웃가 가속화되고 있다. 연도별 동사의 피팅 부문 신규 주문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에 1834억, 2019년 2259억, 2020년 2102억, 2021년 1791억으로 기록하면서 2020년 올라가다 21년은 살짝 감소를 했죠. 이것은 아마 코로나 사태와 전쟁 상황의 영향이 컸는데 다시 2022년에는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지난해 한 해 부진한 신규 수주를 기록하였지만 분기별 신규 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1분기 385억, 2분기 383억, 3분기 502억, 4분기 521억 원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 부진에서 탈피하여 확실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1분기에도 신규 수주 539억을 기록함에 따라서 향후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수주의 경우 2,500억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791억, 올해 다시 2,500억으로 올라가네요. 20년에 2,100억을 찍었던 게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거. 1분기 신규 수주 539억을 기록할 정도로 동사의 향후 추세적인 회복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숫자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적 턴아웃도 매력적이다. 세 번째는 카타르 증산 프로젝트 수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동사들이 수혜를 몇 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9년 11월에 카타르 국영기업 QE, 카타르 에너지는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연간 에너지 생산 규모를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을 확대하는 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LNG 증산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카타르 증산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네요. 해당 가스전 증산 프로젝트로 인해 향후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가 당연히 전망이 되죠. 특히 LNG 터미널 등과 관련하여 동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를 받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신규 수주가 지속됨에 따라서 향후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조선 3사들의 LNG 운반선 수주뿐만 아니라 올해 카타르 LNG 운반선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조선 3사들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동사 수주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사의 매력 포인트 중에 굉장히 크죠. 무엇보다도 동사는 지난해부터 저가 수주를 지향하는 대신 지양이죠. 대신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피팅 수요 증가로 인하여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향후 수익성이 개선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자회사의 HYTC죠. HYTC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동사는 종속회사로 50%가 넘은 종속회사죠. 2차전지 극판공정 및 조립공정 장비업체인 HYTC. 무슨 회사? 2차전지 극판공정 및 조립공정을 하는 회사이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서울, 지분율 91.7% 부동산 회사 등을 들고 있다. 자회사 HYTC의 경우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가 68.3%, LG에너지솔루션 8.9%, SK온이 6%, 기타 16.8%로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좋고 튼튼한 기업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82억, 영업이익 21.4%를 기록하며 2분기 실적은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지연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3분기부터는 주요 고객사양 물량 공급이 재개되면서 실적 회복이 가능할 거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동사는 유럽의 에너지 전쟁에서의 수혜. 이제 뭐 LNG선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의 LNG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여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과거에는 물량 위주였지만 지금 실적 퀄리티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자회사 HYTC와 같은 좋은 자회사가 실적을 뽐내고 이런 것들이 엮여서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향후 전망을 한번 봅시다. 동사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533억, 영업이익 71억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주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 등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올해 수주 증가는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효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 증가로 실적 밸류에이션도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퍼 14.6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또 올해 LNG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주 증가 및 가격 상승 효과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수주 증가 지속 등으로 밸류에이션도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겨울 에너지 전쟁 카타르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매력 포인트가 넘치는 종목이죠. 이미 1차 상승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15,000원대 오면은 그때 사자. 지금은 이익 실현의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 연간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2021년 135억, 2020년엔 31억으로 마이너스가 났네요. 올해는 285억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고 퍼는 14.6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 에너지 위기의 수혜주 1번 태광에 대해서 봤습니다. 1차 상승이 끝났다. 16,000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익 실현 물량이 이익 실현을 해라. 그리고 15,000원대 오면 다시 사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